나한테 초능력이 생겼어. 눈 마주치면 임신시키는 능력인데 그날은 상간녀가 내 전 남자친구를 껴안고는 의기양양하게 그와 아이를 낳고 싶다고 떠들어댔지. 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노려봤어.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 그 단 한 번의 눈빛으로 3년 후에도 상간녀는 아직도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고 있을 줄이야. 요즘 인터넷에 눈 마주치면 임신 이모티콘이 있잖아. 난 얼른 그걸 저장했지. 맘에 안 드는 사람 만나면 100번씩 보내줬어. 이모티콘을 너무 많이 보냈더니 나도 모르게 자꾸 그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 며칠 전 우리 집 강아지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번 노려봤거든. 얼마 안 가서 글쎄 새끼들을 한 무더기나 낳은 거야. 진짜 깜짝 놀랐지. 우리 집 강아지는 밖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많이 낳았지? 혹시 내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난 시장에서 칠면조 한 마리를 사왔어. 집에 오자마자 걔를 노려봤지. 혹시 안 통할까봐 특별히 2번 더 노려봤어. 이틀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잠에서 깨니 집안이 시끄럽게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고개를 숙여보니 어느새 병아리 떼가 잔뜩 늘어난 거 있지? 난 드디어 이 능력을 완전히 터득했어. 내 눈빛에 걸리면 누구든 한 무더기씩 낳게 될 거야. 동창회 식탁에 앉아있는데 온몸이 안절부절 못했어. 혹시라도 실수로 누가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을까봐 무서웠거든. 야오야오, 너 왜 그래? 화장실 급해?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친구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구경하듯이 나를 쳐다봤어. 다른 이유는 없어.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 비꼬는 여자가 바로 내 연적 장인이었기 때문이지. 정확히 말하면 전 연적. 내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건 그녀가 바람난 여자로 끼어들었기 때문이었어. 아직 능력을 완전히 제어하진 못해서 집에 있던 칠면조는 내가 2번 더 쳐다봤다가 병아리를 낳다가 과로사했거든. 그래서 동창회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 그냥 핑계를 대고 빨리 떠나고 싶었지. 그런데 장인은 내가 가려는 걸 보고 얼굴에 바로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 내가 자기를 무서워하는 줄 알았나 봐. 그녀는 옆에 있는 남자 품에 교태롭게 기대어 나에게 도발적인 시선을 보냈어. 그리고 그 남자는 놀랍게도 아주 잘 맞춰주며 손을 들어 장인을 확 끌어안았지. 그때는 나를 사랑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니 돌아서서 이 여자랑 붙어먹었어. 이제는 내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주네. 싸구려 같은 것들. 착한 나는 그래도 참았어. 감히 돌아서서 그들을 쳐다보지 못했지. 장애는 순간 아까의 득의양양함이 사라졌어.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많은 사람 앞에서 체면을 구기게 할 줄은. 저것 좀 봐. 아오야오, 다 같은 동창인데 내가 너무 심했어. 장인한테 사과해. 나는 비웃음을 흘렸어.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했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 이 동창회는 대부분이 서로 자랑하기 바빴고 게다가 저런 역겨운 2사람까지 있으니 이럴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내 특수 능력을 연습하는 게 낫지. 리안, 야오야오 괴롭히지 마. 지 같은 애는 시집도 못 갈 거야. 나랑은 다르지. 나는 우리 리안에게 아기를 잔뜩 낳아줄 거거든. 전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금세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 장인을 안고 애정 행각을 벌였지. 주변 동창들은 사태를 키우는 듯 모두 수군거리며 입이 귀에 걸렸어. 원래는 내 특수 능력을 이런 사람들에게 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나를 도발하니 나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좀 흥분됐어. 눈을 들어 이 능을 발동할 준비를 했지. 나봐, 그게 뭐 어렵다고. 나는 장인을 수백 번 노려봤어. 미쳤나봐. 결국 이 동창회는 좋지 않게 끝났어. 하지만 난 이게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난 호텔 밖에서 숨을 만한 구석을 찾았어. 그들이 나오길 기다렸지. 한참 후에야 장인이 전 남자친구와 서로 부축하며 SUV에 올라탔어. 난 몰래 차 앞으로 다가갔고 둘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차 안에서 뜨겁게 얽히는 걸 봤지. 그들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틈을 타서 차 안에 있는 장인을 뚫어져라 노려봤어. 내가 몇 번이나 노려봤는지 기억도 안 나. 아무튼 이만큼이나. 그 정도면 애를 잔뜩 낳기엔 충분할 거야. 복수에 성공한 기분에 온몸이 시원했어. 집에 돌아와서 푹 잤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내 휴대폰은 온갖 메시지로 폭주했어. 위챗 그룹을 열자마자 친구들은 난리가 난 듯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 이 소식들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 난 틱톡을 켰어. 아니나 다를까 인기 영상은 온통 병원 관련 영상이었어. 영상 속에서 리안, 어떡하냐고. 우리 아이한테 책임져야지. 전 남친 리안의 얼굴은 똥이라도 씹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심지어 역겹다는 표정까지 지었어. 어젯밤엔 자기 아이를 낳아주겠다고 했으면서 얼굴 가득 행복이 넘치네. 오늘 아이는 정말 제대로 준비됐네. 왜 안 기뻐? 쓰레기는 역시 쓰레기지. 근데 장애는 어쩌다 보니 이걸로 인플루언서가 됐어. 틱톡 팔로워가 쭉쭉 늘더라고. 본인은 라이브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보였고 영상 속 목소리는 거의 전 남자친구 혼자였어.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시청자들에게 선물 좀 쏴달라고 구걸했지. 라이브 방송 중에 가끔 장인이 콧바라드 소리 지르는 게 들리기도 했어. 이제 둘이 서로 물어뜯는 꼴이라니 이보다 더 적절한 결말은 없지. 장인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 그 전에 난 계속 걱정했지. 혹시 낙태라도 할까봐. 그녀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낙태하면 내 이능력 효과에 영향 줄까봐. 이 둘은 틱톡 라이브로 돈을 꽤 벌었어. 나중에 나의 병원 입원을 포기하고 매일 집으로 돌아와서 전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지. 여러분, 기적을 볼 시간입니다. 장인이 곧 첫째를 낳아요. 좋아요 100만 개 넘으면 제가 라이브로 탯줄 잘라드릴게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리안이 안고 라이브 방송에 잠깐 보여주더니 그냥 옆으로 넘겨버렸어. 형님, 카니발 감사합니다. 세우엔, 카메라 보고 웃어봐. 내 배가 또 움직여. 장애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더 우울해 보였고 안색도 엉망이었어.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어. 그저 라이브 방송 속 기형적인 상품일 뿐. 이건 비과학적이야. 둘째가 다 자랄 때쯤 셋째가 분을 내고 있었어. 병원 의사들과 전문가들조차 하나같이 얼굴을 찌푸리며 까다로운 문제에 부딪힌 것 같았지. 살려줘. 몸이 텅 비는 것 같아. 더는 못 낳겠어. 착하지. 의사들도 의학 기적이라고 했잖아.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다고. 이번 애만 나오면 빌라를 현금으로 살 수 있어. 나 실망시키지 마. 1년 후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기계적인 육아 공장이 되었어. 1년이 지났고 장애는 이미 역사적 기록을 깨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되었지. 그녀에 대한 관심도 진작 식어서 그저 그런 존재가 됐어. 샤오타오, 집에 있어? 들리면 답장해줘. 라우아우. 사오타오가 7일째 실종됐어. CCTV에도 어디로 갔는지 안 찍혔대. 최근에 내가 장애인 복수하느라 너무 바빴던 탓이야. 친구와는 연락이 전혀 안 됐어.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이는 피 묻은 빛 위에서 환호했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는 사람을 마주쳤어. 내 전 남자친구 리안이었지. 야오야오, 내가 잘못했어. 장애는 미쳤어. 그녀는 괴물이야. 그렇게 바람 피우는 게 좋았어? 장애인이 수백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도 아직 만족 못해? 아오야오, 역시 내가 제일 깨끗해. 이건 내가 숨겨둔 50만 위안이야. 우리 떠나자. 내가 이렇게 예쁘니 우리 아이는 분명 더 비쌀 거야. 그렇게 아이가 좋으면 내가 직접 낳아봐. 아, 내 배. 살려줘. 멈춰. 리안의 배는 거에 눈에 띄게 부풀어 올랐어. 리안 같은 쓰레기가 계속 아이를 낳게 해도 난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진정해. 이제 겨우 첫 번째잖아. 한때 그가 보물처럼 여겼던 출산의 기적이 이제는 그가 떨쳐낼 수 없는 악몽이 되었지. 목표 이후 확인. 즉시 지하 실험실로 이송. 즉시 지하 실험실로 이송. 결국 그는 실험실로 보내져 매일 약물에 담겨 조직 연구에 사용되었어. 이 영원한 윤회 속에서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맛보게 될 거야.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 친구 생각에 잠겨 있다가 실수로 전화를 받아버렸지. 안녕하세요. 국자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최근에 큰 금액을 사용하셨는데 이 목소리 정말 오랜만에 듣는 건데도 너무나 익숙했어. 친구 샤오타오의 목소리였어. 나는 확신했지. 샤오타오, 너야? 에오, 나야. 울긴 뭘 울어. 당장 이 새끼한테 전화 걸어. 이어서 주먹질과 발길질 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이어졌어. 나는 미얀마 북부에서 컴퓨터에 있는 펭귄 연락처를 찾고 있어. 일자리 구하는 그 사람. 감히 내 친구를 이렇게 괴롭혀? 나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말이야. 샤오타오를 구하려면 먼저 내가 그들의 함정에 빠져야만 했어. 나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척하며 한 발짝씩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지. 그리고는 자루의 머리가 씌워져 기절한 채로 차에 실려 이리저리 옮겨졌어. 이 시간 동안 나는 기절한 척할 수밖에 없었지. 사실 내 정신은 이미 몸 밖으로 날아가 이 자들의 모든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 무고한 사람들을 미얀마 북부로 꿰어내서 다시 이 순진한 대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도록 강요하는 거지.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은 수천 명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 한이 풀리지 않을 거야. 컨테이너 밖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줄로 늘어선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장한 채 손에는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상자를 열고 사람들을 풀어줘. 그러자 누군가 즉시 컨테이너를 열었고 상자 안에 사람들을 하나씩 끌어냈다. 제발 저 좀 풀어주세요.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코드네임 사냥개인 두목은 극도로 짜증이 난 듯 보였다. 옆에 있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손짓을 했다. 세상은 순간 조용해졌고 이미 벌집이 된 몸은 곧장 쓰러졌다. 솔직히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 해도 참아볼 수 없었다. 사람이 어떻게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일부 사람들은 금태 안경을 쓴 남자에게 보내졌고
일부 사람들은 금태 안경을 쓴 남자에게 보내줬고 누군가 그들의 입에 무언가를 넣었다. 미얀마 북부에 대한 내 이해로는 아마도 그들에게 인체 마약 운반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두 번째 무리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었는데 모두 머리에 천이 씌워진 채 뚱뚱한 남자에게 보내졌다. 부하들이 이들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장기 적출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은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데려가 잘 모셔라. 우리 무리는 사냥개에게 이끌려 한 마을로 향했다. 바로 이때 그저 한숨만 나왔어. 미얀마 북부는 정말 혼란스러웠지. 만약 내가 평범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평생 집으로 돌아갈 희망은 없었을 거야. 이 물건 괜찮네. 일단 독방에 가둬놔. 망가뜨리지 말고. 나는 계속 생각했어. 어떻게 이 옷에 한 걸음씩 침투해서 악인들이 새끼를 낳는 사육장으로 만들지.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사냥개를 보자마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오늘 밤이 끝나면 그녀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나는 악인들을 임신시키려고 미얀마 북부에 온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던 참에 스스로 찾아온 놈이 있었네. 엄마가 될 준비는 됐나? 이 쓰레기들아. 심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날 밤 사냥개는 커튼을 치고 음흉하게 웃으며 나에게 달려들었어. 안타깝게도 나는 태권도 구단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이 미얀마 북부의 위험한 곳에 홀로 뛰어들었겠어? 사냥개는 내 손에 턱을 잡혔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이마를 세게 한 대 때렸어. 그가 멍하니 있는 틈을 타 나는 그를 죽어라 노려봤지. 사냥개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어. 고개를 숙여보니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얼굴을 2번이나 세게 때렸어. 하지만 이 2대의 뺨은 그를 더욱 자신의 처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할 뿐이었다. 사냥개는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못했다. 계속해서 벽 모퉁이로 움츠러들었다. 어이, 오빠, 아까 그렇게 애를 낳고 싶어 안달이었잖아. 내가 지금 아이를 선물해줬는데 만족해? 사냥개의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그는 너무 놀라 연신 고개를 저었다. 뭐야, 그 표정은? 게다가 고개까지 젓네? 이건 무려 100명의 아기라고. 아직도 부족해? 내 말 잘 듣고 이 아기들을 순산하면 넌 내 후궁의 주인이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00명의 아기를 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선택해. 사냥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분명 후궁의 주인과 10,000명의 아기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이었다. 주인님. 나는 활짝 웃었다. 이 녀석 꽤 눈치가 빠르군. 사냥개가 내 스파이가 되어주니 샤오타오를 구하는 일이 갑자기 훨씬 쉬워졌다. 물론 이 모든 건 부차적인 일이고 내 첫 번째 목표는 샤오타오를 구하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사냥개에게 샤오타오의 상황을 물었고 빨리 사람을 찾아오라고 시켰다. 주인님. 샤오타오는 아마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벌떡 일어섰다.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소중한 절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여기 있는 모든 악인들은 다 같이 죽을 줄 알아. 사냥개는 내가 화난 걸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서둘러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만약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업무 능력이 형편없으면 장기 매매에 팔려간다. 샤오타오는 오전에 끌려 들어갔으니 지금쯤이면 이미 위험할지도 모른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사냥개가 문을 2번 두드렸다. 나도 업무 능력이 형편없어서 장기 매매에 팔려갈 사람이라고만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문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나를 잡아 끌어 안으로 데려갔다. 들어오자마자 나는 진한 소독약 냄새를 맡았다. 그 안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비린내도 섞여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장기들을 하나씩 떼어낼 거야. 하지만 마취는 안 해줄 거야.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돼. 난 그런 소리를 좋아하거든. 그는 말을 마치고 나를 구석에 던져버렸다. 방 전체가 매우 어두웠고 가운데에만 수술대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설마 샤오타오인가? 이 장면을 보니 순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 온몸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지. 손목에 잠금 장치를 풀고 그 외과 의사를 발로 차벽에 쳐박았어. 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장기를 뜯어냈는지 내 손에 칼이 들렸고 날카로운 수술칼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어. 나는 그의 심장을 도려내 그의 악독한 삶을 끝장냈지. 도살장 같은 피비린내가 내 코를 찌르는 듯했어. 이 지옥을 떠나려던 순간 폐허 더미에서 아주 미약한 고양이 같은 숨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미친 듯이 더러운 천들을 헤쳐냈어. 샤오타오였어. 그녀가 아직 살아있었어. 그녀는 그림자 속에 웅크린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눈꺼풀을 뜰 힘조차 없었어. 나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어.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 눈물이 그녀의 상처 위로 떨어졌어. 다시는 그녀를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샤오타오를 태운 차의 불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는 드디어 마지막 걱정을 덜었어. 약점을 보냈으니 남은 건 청산뿐이야. 내 안의 괴물은 이미 참을 수 없어 했지. 나는 홀로 돌아와 그 죄악의 핵심으로 곧장 향했어. 그 소위 보스라는 자의 사무실로. 문을 열기도 전에 그 쓰레기 같은 냄새가 진동했어.
나는 곧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지. 하지만 나를 맞이한 건 역겨운 광경이었어. 쓸모없는 놈이 아들 하나 못 낳는 거. 어디서 온 건방진 고집이 감히 내 구역에 쳐들어와. 그 보스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 움직임이 느려서 우스웠지. 나는 살짝 고개를 돌렸고 그 기세로 주먹을 꽉 쥐었어. 그리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지. 그는 죽은 개처럼 테이블 위에 쓰러졌어. 턱뼈가 부러진 채로 말이야. 내가 그를 완전히 처리하려던 순간 진짜 큰 문제가 나타났어. 마야광 쿤통님, 이 지역에 진짜 배후가 옵니다. 어디서 온 꼬맹이가 감히 내 구역에서 소란을 피워. 수십 정의 기관총이 순식간에 나를 겨눴어.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오줌을 지렸겠지. 하지만 난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끝장을 내려온 거야. 벌집으로 만들어 버려. 개먹이로 던져 버려. 그들이 총을 쏘기 직전 나는 영역 전체를 활성화했어. 전역 심판 대시. 너희가 그렇게 폭력을 좋아한다면 생리적인 폭력을 한번 맛봐야지.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총을 떨어뜨렸어. 내 배가 무슨 일이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 이 광경은 그야말로 인간 희극이군.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쿤형님, 당신도 이 열 달간의 임신을 직접 겪어봐야지.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날 죽어. 널 죽이는 건 너무 싸게 먹히지. 내가 망쳐버린 그 여자애들의 고통을 내가 직접 느껴봐야 해. 이 고통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건물 전체가 비명으로 가득하네. 이 소리 정말 듣기 좋군.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오늘부터 미얀마 북부에는 더 이상 죄악의 도시가 없을 거야. 오직 구원을 기다리는 임산부들만 있을 뿐. 나는 이 땅을 모두 돌아다닐 거야. 모든 죄악이 울음소리로 변할 때까지. 죄악의 건물은 무너지고 있지만 나의 여정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야. 나는 숭야오. 그리고 이 죄악의 도시의 출산 판관이야. 샤오타오. 내가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돌아갈게.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청사는 멈추지 않아. 꼭 무사해야 해. 완벽한 실험체를 찾았어. 바로 이거야. 내가 필요했던 것. 새로운 위기가 닥쳐오고 있어. 상대가 누구든 나는 준비됐어. 덤벼봐. 정의는 결코 빠지지 않아.